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순천에서 만났는데요.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 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비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 포스코가 지역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력사들과의 거래 내용을 파악해 납품 규모를 유지하고 정비자회사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도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또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 가운데 정비자회사 입사 희망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채용하고 급여와 복리 후생 수준을 포스코그룹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의 두 국회의원 간 의견 충돌이 시의원 사이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장은 현안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점이 돼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표류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기명 여수시장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정 시장은 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 방안을 두고도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수개월째 명쾌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공무원들마저 원론적인 논리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도 가야 될 방향이 왼쪽으로 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장님은 왼쪽으로 갈 걸 예측해서 뛰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가 되고.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 등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힘겨루기로 비춰지지 않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로 펼쳐놓고 풀어보자는 추상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지역 여론도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의 시장까지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지난 1년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장이 중심을 잡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시장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 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롯이 갈 거고요. 지역의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수의 추철현, 김외재 두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그저 침묵하고 관망하며 소신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들 지역의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제각각 행보에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흥형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고흥형 인구정책 로드맵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비전인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귀농, 귀향, 귀촌 운동과 정주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수렴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에 새로운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와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2차 전지와 수소, 탄소 등 미래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광양만권의 산업용지가 부족해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협력 기반 마련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줄곧 논란을 샀던 전광훈 목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의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역 앞에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이 광주를 찾은 겁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전 목사는 광주에 와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을 김일성인이 부르지 말아야 하고 광주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너희들이 부르는 님의 행진곡의 그 님이 누구야? 그 님이 누구냐고. 그 님이 김일성이야, 김일성. 전 목사는 또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던 대로 5.18 당시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헬기를 동원해 사격을 해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똑같은 헬기를 가져와서 한번 그 빌딩 그 자리를 향하여 사격을 한번 해보자고. 5.18 단체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와 5.18 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에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3주 앞두고 광주를 찾아 광주 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국제습지센터에 미디어 아트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생명의 땅 순천만에 살다, 놀다라는 주제로 총 5개 테마의 상호반응 실감형 체험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설치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미디어 아트로 즐기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 측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번 박람회 이후에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멸종 위기 중인 오렌지 윗수염 붉은 박쥐, 일명 황금박쥐가 발견된 것을 기념해 15년 전 한평군이 순금으로 상징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낭비 사례 논란이 됐던 황금박쥐상이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가치가 상승해 화제인데요. 내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축제 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동굴 모양의 전시관 중앙에 날개를 펼친 황금 박쥐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내부는 281kg의 은으로 외부는 162kg의 순금이 사용됐습니다. 최근 금 시세를 감안하면 재료 가치만 137억 원에 달합니다. 황금박쥐 상이 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보다 10년 전인 지난 1999년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이후 생태 보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한평군이 만든 겁니다. 그 162마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순금 162kg 구입해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금값으로만 25억 원을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기도 했지만 금값이 오를 때마다 황금박쥐상 가치가 덩달아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에는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쥐상을 노리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매년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지금 시세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가치로 지금 137억 원 정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황금박쥐상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대 축제 기간에 한평 엑스포공원 황금박쥐 전시관에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앞으로 관광객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안전한 상설 전시 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종일 맑았던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에도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2분, 간조 시각은 오전 9시 36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이산화탄소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이 구축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323억 원을 들여 여수 삼동지구에 국내 유일의 2메가와트급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을 구축합니다. 해당 시설은 물을 끓여 스팀으로 터빈을 돌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발전 비용을 최대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어 저탄소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민 걷기 기부 캠페인에 1,018명의 시민이 8일 만에 5천만 보를 달성해 관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200만 원의 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시민 걷기 기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암 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